상생상을 한번 볼까, 선생님? 상생상을 한번 볼게요. 상생. 오행이 뭐예요, 선생님? 5가지 움직이는 거. 에너지다, 그지? 그치? 기운이죠, 기운. 근데 기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전에 배우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목은 나무다, 이렇게 알았다면, 화는 태양이다, 금은 뭐 열매다, 이거는 맞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사고가 조금 더 확장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오행은 선생님 뒤에 행자가 붙어 있잖아. 행은 선생님 가는 거잖아.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은 선생님 운동성이에요. 우리는 운동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의 에너지의 움직임이 지지로 내려오면 몇 가지 되는 거? 12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크게 음과 양은 아까 말해드린 것처럼 한 번 일어나고 한 번 사라지는 것이고, 그게 가장 큰 대전제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조금 더 분화돼서 양은, 음은 나누어 볼게요. 양은 어떤 기운이지? 펼치는 거, 위로 올라가는 거 막 이런 거잖아. 음은 뭐고? 모아지는 거, 쪼그라드는 거, 이렇게 안으로 수축하는 거. 그러면 목 기운하고 화 기운은, 목은 봄이잖아. 우리 호도상일 때 목은 위로 봄 되면서 밑에 뭐 자라는 것들이 위로 확 올라오잖아, 그죠? 여름 되면 나뭇잎이 선생님 어떻게 돼요? 막 이리 올라왔던 애들 중에서 나뭇잎이 옆으로 펼쳐지죠. 나뭇잎 펼쳐져 있지, 선생님. 넓은 면적, 그 대신 먹고 납작하잖아, 손바닥처럼. 이렇게 뭔가가 펼쳐지는 기운은 화운동, 위로 올라오는 것은 목운동. 그래서 목하고 화 기운은 실제 무슨 기운이다? 위로 올라오고 펼쳐지고 보여지고. 그래서 내 사주에 목화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내 모습이 드러나는 일을 하거나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걸 좋아하거나 내가 숨어있는 것보다 계속 활동하고 싶어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겠지. 그렇다면은 음기운은 가을, 그 다음에 뭐 저장하는 수, 금수의 기운이 음의 기운이에요. 음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건 안 해주니, 근데 우리가 분류해서 얘기하면은 나는 조용히 있고 싶다. 조용히 얌전하게 안 보이는 데서 말 안 하고 내 혼자 꼼지락 끓이고 싶다는 그쪽이겠지. 나는 밖으로 나가서 세상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싶다는 못하겠지. 근데 나하고 상관없이 내 직장이 내가 일하는 곳이 편한 곳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직장이 내가 일하는 것이 내가 돈 버는 것이 조용한 곳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무엇으로 태어났다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선생님들이 해석할 때 내가 일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내가 버는 돈의 형태가 어떤 곳인가, 내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이런 기운들이에요. 그래서 목화 중간에 토가 있습니다. 실제 이 토는 양의 기운이 와야 되는 선생님, 음의 기운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봄, 여름, 달이 먹고 가을, 겨울 할 때 이 중간에서 이 큰 양의 운동이 뭘로 옮겨갈 수 있게, 음으로 옮겨갈 수 있게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갑을, 병정, 중간에 무기, 병신, 임계가 있고, 지지로 내려갔을 때는 이 토들은 임묘, 진, 사오, 미, 신유, 술, 해자, 축처럼 계절에 또 중간에 들어가서 만호 한 가지 기운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것은 이 오행이 상생하는 것, 생해주는 것, 그 다음에 상극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근데 이거 상생상극은 되게 쉬운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생각하기 되게 쉬운 거 아닌가? 목생화, 화생토, 고생극, 고생수. 그렇지? 모든 기운은 선생님 어떻게 가요? 앞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시간이 직선이 아니고 뭐다? 원형이다. 지금 이번 내 칼럼에 적어놓은 게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모든 것들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둥글게 가는 것이다. 그게 보면은 그 소면이라는 시가 나와요. 유시아 알지? 유시아.
무시하시는데 그 소멸시가 뭐 어떤 거냐면 고기 다 지금 오늘 하는 게 좀 많이 들어있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그 살구나무 아래서 소면을 먹어요. 소면. 살구나무는 봄에 꽃이 피지. 한 3, 4월 꽃이 피고 살구가 한 초여름쯤 되면 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구나무 꽃이 핀다.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서 우리가 먹고 이건 전부 다 무슨 균이냐면은 목화, 양적인 생명이 일어나는 균이거든요. 근데 그 나무 아래서 이제 우리가 소면을 먹는데 이 소면을 먹는 이 장소, 이 살구나무는 지금은 꽃을 폈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사 오기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하면 이 오래된 살구나무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다시 겨울이 오고를 계속 반복했고 그 다음에 주름진 나뭇가지가 나오거든요. 주름이 져 있는 거는 지금 오래된 거지. 그래서 그 밑에서 소면을 먹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 두 사람이 밥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면을 먹다가 그 다무고 포개에 놓고 이 나무 주름진 나무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 잠깐이 지나고 나니까 네가 웃을 수도 있고 내가 웃을 수도 있고 우리 둘 다 여기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어느 날이 되면은 당신과 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내가 빈 의자에 앞에 앉아서 그걸 쳐다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 우리 둘이 똑같이 있었잖아. 그러면은 너와 나는 하나인가? 아니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인데 몸이 둘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 그거 보니까 되게 음양적인 이야기가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이제 그 네가 없어서 슬픈 게 아니고 이 우주에 기분이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 마다 경이롭다고 적어놓은 게 있어요. 네, 그걸 내가 보고 이제 이걸 가지고 글을 한번 써봐야 되는데 되게 유명한 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 영화를 한번 보세요.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컨택트라는 영화인데 이게 뭐냐면 외계 생명체들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 왔어. 큰 이제 줄거리 생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들이 왔는데 얘들이 왜 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언어학자, 뭐 공학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얘들의 언어를 분석해요. 얘들이 왜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언어학자가 얘들이 한번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걔들이 어떤 모습을 만들어줘.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줘서 이제 그 해석을 하거든요. 해독을 하는데 그 형태가 뭐냐면 둥근 거예요. 형태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이 외계인들은 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3,000년 뒤, 5,000년 뒤 이야기를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전도 알고 있고 앞도 알고 있고 왜 앞과 뒤를 알 수 있다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하기 때문에 돌아가기 때문에 시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래로 나가려고 하면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행해야 되죠. 이게 오행의 생리 앞으로 나가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이 제일 처음에 그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어떤 애기가 있고 애기가 아프고 애기가 죽고 내가 슬퍼하는 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여자의 미래예요. 이 여자가 나중에 그 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우리 사주팔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 만약 우리가 시제가 둥글다면 우리가 미래하고 다 알 수 있잖아. 그럼 지금 여름이니까 반드시 뭐가 올 것이라는 거야. 겨울이 가을이 올 것이라고 다시 봄이 오고 다시 더워질까 알잖아. 그죠? 오늘 우리가 기분 아는 거지. 내 미래는 못 보죠. 우리가 사주 타고 보잖아. 내가 나중에 잘 살까 못 살까 돈을 벌까 못 벌까 보잖아. 그런데 불행하지만 정확한 미래가 한 가지는 있어요. 죽는 거. 죽는 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거거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사주를 본단 말이에요. 그 늑대들 있잖아, 늑대들. 모든 동물들은 앞으로 나가. 앞으로 왜 나가는 두 가지. 하나는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내 차를 찾아서 나가는 거. 앞으로 나가고 뒤를 돌아보지 않거든. 그런데 늑대가 선대 이렇게. 뒤에서 이제 막 잡으러 오잖아. 그러면 늑대가 딱 서서, 늑대가 굉장히 지혜롭게 하잖아, 그죠? 늑대가 서서 뒤를 돌아본다. 뒤를 돌아본다. 뒤를 돌아본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한테 쫓기느냐, 내가 가는 이 방향이 맞느냐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 사주문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본다는 그 시작부터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 여자는 분명히 지금 미래를 봤잖아. 우리는 그렇게 못 보지만 이 여자는 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요.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그걸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원 제목은 도착이에요. 도착. 어디에 도착하면, 도달하면은, 근데 양이 끝까지 가서, 우리가 양이 끝까지 갔었잖아. 4에서 6양이 됐었잖아. 그럼 다시 뭐로 들어서요? 꿈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도착하는 것은 다시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알고자 하면은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오행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기존에 있었던 어떤 편견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나무다, 불이다, 나는 큰 땅으로 태어났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고 그보다 확장시켜요. 그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목화, 토, 금수, 오행의 삼신상을 한번 볼게요. 모든 기운은 뭘로 나가기다? 앞으로 나가려고 한다. 목을 기준으로 해도 되고, 선생님. 화를 기준으로, 다 기준이 다 달라보네요. 목부터 시작해볼까요? 목은 어디로 가려고 한다? 목생, 화. 화는 어디로? 토. 목생, 금, 금생, 수, 수생, 목생. 여기 왔어요. 맞아요? 다 생하는 거다, 선생님.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쉽게 뭐 삼색의 관계를 쉽게 설명하면 이런 설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나의 기운을 그 다음 단계로 넘겨주는 것, 나는 좀 더 발전하고 싶은 것,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서 무엇인가를 열매를 맺고 싶은 것이 다 상충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도와주는 거고, 나의 입장에서는 왜 주는 거고, 생해 주는 거고, 야의 입장에서는 나는 야한테 받는 거고. 내 기준 한번 보세요. 수는 수생 뭐 할 겁니까?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수는 나를 도와주는 것이고, 나는 화를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목이 화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하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는 내 기운을 빼내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야한테서 에너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봐서 뒤에서 오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힘, 수는 나를 도와주는 힘, 나를 밀어주는 거, 내 배경 같은 거예요. 이거는 엄마, 공부,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거. 나한테 기운을 주는 것은 전부 다 나중에 인성이라고 해서 나를 도와주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금생수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내 뒤에 오는 글자들은 다 나를 밀어주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 그 얘기 했잖아. 우리 공부하는, 아까 선생님 걱정이다 막 얘기해. 내가 뭐가 걱정이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걱정이 말을 했잖아. 애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걱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엄마겠지. 엄마는 많은 사람이고,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지. 맞지?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지. 앞에서 가서 막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보면 엄마들이 알 수 있어요. 나는 우리 딸이 31살이라서. 선생님, 우리 다 키워보면 알잖아. 공부는 적어가는 기고. 엄마들이 부질없는 건 아니지. 그거는 이제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여기를 보면 나중에 엄마 기운이 너무 과해지면. 자, 엄마예요. 내가 이제 나예요. 엄마가 걱정해요. 아이고, 우리 애가 이제 고등학생 됐어.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얘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어떻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긴 하지만, 수가 얘를 너무 많이 지금 계속해서 마구 선생님 도와주면 위로 올라와야 되는 기운 있죠. 위로 올라와야 되는 기운은 위로 올라올 때는 적당하게 물이 있어야 되지만 또 뭐가 있어야 되노? 햇볕이 있어야 되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계속 얘기해요. 계속 얘기하고 얘기를 하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얘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하운동이 수운동이 너무 많아서 꺼지게 되겠지. 화운동은 펼치는 기운인데 우리 엄마 기운은 밑으로 끌어내리는 기운이잖아. 사랑해도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얘가 너무 많아지면 화가 좋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의지박약이 되겠지? 안 하지? 야가 다 해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입니다. 나인데 나는 여자예요. 요새 목생화 같은 또 토생금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극하는 거 한번 해볼게. 극하는 거. 내가 여자예요. 내가 여자인데 여자는
무엇인가 에너지를 밖으로 이렇게 내고 나가고 하는데 나한테서 빠져나가는 게 있을까 얘가 빠져나가는 거는 모든 인간들한테는 빠져나가는 기운이 뭐냐면은 말하는 거, 활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다 밖으로 나가는 기운. 이거는 목기운, 하기운 상관 말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는 기운을 뭐라고 한다? 에너지를 전부 다 식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에너지를 뺍니다. 내가 있고 에너지를 뺍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에너지 빼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강한 것은 뭐다? 자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으로 태어났든 화로 태어났든 내 기운 다음 기운은 여자한테는 뭐다? 자식. 남녀 공이 에너지 활동 움직이는 거 운동하는 거 다 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자식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건 난 자식이기도 하고 나한테 말이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야가 너무 좋아서 이 기운을 계속해서 목생화 이렇게. 자, 선생님 나무에 선생님 불때 가세요. 이거 가마솥 불때 봤어? 안 돼봤어? 안 돼봤지? 쌤들 나 캠프파이어. 좀 쌤은 캠프파이어고 나는 공부를 해봤는데 쌤 많이는 어떻게 돼요? 나무 제가 불이 어떻게 돼요? 어찌지? 불씨가 어느 정도 살았을 때 나무를 적당히 이렇게 넣어줘야지 불이 살잖아요, 그지? 불이 요만큼 살았는데 내가 나무 계속 넣잖아요. 불이 꺼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모든 기운이 과하게 왔을 때는 양이 죽어요. 그거는 미치. 그래서 자식한테 너무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나의 기운이 생하는 기운이 하나 있어요. 자, 일을 하는 거 일. 일이에요, 일. 일도 내 안에서 나오는 다음 단계의 글자예요. 내가 목생화 해요. 내가 일을 해요. 일을 했는데 내가 움직였어요. 활동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마무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겠지.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목생화 해서 화생토까지 간다면 내가 열심히 일한다. 이랬는 가지고 돈이 되었다. 요까지가 1차 나무고 상생의 관계에서 나는 열심히 일한다. 사주에서 열심히 일한다 글자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 사주에서 나를 기준으로 내 다음 글자가 없이 이 식상 일이라는 글자가 없는 상태에서 돈이 있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해놨어요. 손 안 쓰고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공부하는 성리 말고 말이야. 보통의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요 단계가 없기 때문에 손 안 쓰고 부풀어야 되니까 이것을 노력하지 않고 돈 벌려고 하는 그래서 직업적으로 주식하는 이런 걸로 막 설명되어 있는데 요즘 시대에 안 맞지 그지? 손 안 대고 꼭 푸는 게 좋은 거가 나쁜 거가 좋은 거죠. 그래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를 거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목생화해서 일을 셋업까지 했는데 결과물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사주에. 그렇지만 이걸 나중에 뭐냐면 결과는 뭐냐고 돈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나중에 재성이라고 그래요, 재성. 돈. 네, 무죄 사주고. 그러니까 재성이 없는 사주를 또 무재라 그래. 재가 없는 사주. 무재 사주들 중에서 부자들 엄청나게 많아요. 무재라서 눈여 빼고는 오행으로 상생상극의 관계로 보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글자를 따져서 볼 때는 그 상관이 없어요. 물론 재성이 없으면은 능보다 못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나를 기준으로 해서 목생화 하는 거는 무엇으로 한다? 식신, 상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뒤에 있는 거 같이 얹혀서 지금 바로 수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식상. 식신 먹는 거. 제일 기본이잖아. 먹는 거, 움직이는 거, 활동하는 거, 일하는 거, 내 말하는 거, 내 주장하는 거. 나한테서 나오는 모든 기준들을 뭐라고 한다? 식상. 식상은 나를 기준으로 한 발자국 나가는 기준. 자, 일을 했으면 돈이 돼야 되지. 결과물. 1차 마무리가 뭐다?
재성, 결과물, 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까지가 하나. 그러면 나는 사주에 나라는 글자가 하나가 있는 경우가 있고, 내가 있는데 또 한 개가 더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개인 사람도 있고, 나를 기준으로. 내가 목기운인데, 옆에 목기운이 한 개 더 있고, 더 있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요거는 비견, 그 다음에 겁재라고 얘기해요. 자, 비견, 겁재는 어떤 뜻이냐 하면, 자, 사주는 기둥이 몇 개예요? 또 조금 더 노력해 주지. 하나, 둘, 셋, 넷. 기둥이 몇 개? 네 개. 사주. 글자가 몇 개예요? 8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사주 팔자라고 해요. 근데 사주 그러면은 약간 있어 보이고, 사주 사실 있어 보이는 건 아니지. 명리학해야지 있어 보이잖아. 아이가. 명리. 인간의 명의 이치를 알려고 하는 건데, 인간의 명의 이치를 알려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보통 사주 명리학 이렇게 말해요. 학문적인 거 같이 들리잖아. 근데 팔짝 하면은 팔자 뒤에는 뭐가 붙어요? 팔자 타령이 붙잖아. 그래서 팔자 타령이 붙기 때문에 대부분 나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에 같이 나 너무 팔자가 좋아해 하나. 지금도 뭐라고 얘기하노? 내 팔자가.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가 이래가지고 내 팔자에 뭐가 되게 이런 말하잖아. 그런 말씀을 쓰시면은 안 돼요. 사주 팔자 타령을 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늑대처럼 뭐 한다고 정확하게 보려고 보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가 생긴 전체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 팔자 해석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논문에다 사주 팔자 해석으로 적어놨던 거. 그러면은 이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거고, 사주 해버리면은 한 줄 한 줄 한 줄에서 일주를 굉장히 중심으로 생각해요. 지금 우리 상생사가 요거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갑으로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갑 옆에 을이 또 있어요. 이럴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내가 뭐 태어났는 년이 갑인년이야. 그러면 야가 목이잖아요. 맞지? 옆에 목이 또 있죠. 야를 기준으로 말이야. 여기 또 있죠. 지지로 놈이 여기 또 있어요. 그럼 나하고 똑같게 생긴 글자들이 어디에? 내 사주 8글자 중에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선생님, 우리 모두 사주 팔자만 있지 사주 십자가 없어요. 똑같이 팔자, 균등, 공평, 평화롭게 8글자인데,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은 비견급제, 나랑 비슷하게 생겼는 뭐가 어깨를 겨누는 애들이 다 옆에 서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있다면 얘들이 겁제, 재성, 돈을 겁탈한다고 그러거든.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내가 갑인데 열심히 목생화해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목생화해서 화생토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기 진이 이렇게 있어. 갑진 일주다. 그러면 나는 열심히 목생화해서 화생토 했는데, 됐지? 내 땅이 요만큼이야, 내 결과물이. 글자는 8개 중에서 내 말고 하나, 둘, 세 명이 요 땅에 전부 다 뿌리를 내리고 싶겠지. 내가 일하러 나가서 밭을 갈아요. 이만큼 밭을 갈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혼자면은 내가 가서 이 밭을 다 갈아서 열심히 일해요. 목생, 화해서 화생토 여기 다 맺게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사주를 보니까 야가 있는 거야. 그럼 일을 하는 애가 내 말고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그래서 목이 하나, 둘, 셋, 4명이 가서 내 사주가 4개가 있으니까 목생화해요. 같이 일을 해요. 자, 4명이 모였기 때문에 내 혼자 있는 것보다 에너지는 많아요? 적어요? 많지. 그래서 야들이 실제 일을 할 때는 내한테 에너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런데 같이 열심히 일을 딱 했는데 배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야들이 가만히 있겠나? 내 건 해나라 하겠지. 그래서 이 결과물을 몇 분의 몇으로
4분의 1로 나누자고 하겠지. 그래서 재성, 돈이잖아. 결과물이잖아. 이 결과물을 겁탈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나랑 똑같이 생긴 글자가 옆에 이렇게 있다면 야들은 비견과 겁재인데 그 말의 뜻은 내하고 엇기는 나란히 하는데 돈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만다 뺏어간다. 그래서 비견 겁재는 에너지로 보면은 요 비견 겁재들은 얘한테 힘이 된다 안 된다? 힘이 된다. 돈의 기준에서 볼 때는 뺏긴다 안 뺏긴다? 뺏긴다. 사주의 힘이 세다 약하다를 지금 말하려고 해요. 내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사주 세다 이런 말 하잖아. 그러면 사주에 나랑 비슷한 애들이 많은 게 힘이 세요. 적은 게 힘이 세요. 많은 게 힘이 세요. 그래서 책에 보면은 비견급제가 많은 애들은 친구랑 같이 모여서 막 이렇게 잘 지내고 막 모이고 이런 애들이 많고, 비견급제가 무슨 내 홀로 있잖아요. 옆에 누가 오는 게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하고 이런 설명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어찌됐건 사주에서 나를 기준으로 나랑 똑같이 있는 애들 뭐로 얘기한다? 비견과 겁재라고 얘기하고, 이 글자들이 목생화에서 에너지를 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식신, 상관을 해서 일하는 거, 말하는 거,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마무리가 뭐다? 재성, 결과. 근데 선생님, 네. 비견이 많은데 겁재는 없어요. 그러면 내게 겁자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견이 오세요. 왜 그러냐면 내 말고 이런 애인데 비견급제는 나중에 도 배우겠지만 비견은 나랑 음력이 똑같은 애. 내가 갑이잖아요. 내가 양이제. 똑같은 목인데 양은 뭐예요? 음이제. 갑은 또 뭐예요? 양이제. 이는 또 양이거든요. 그러면은 나를 기준으로 똑같이 목 운동을 하는데 음양이 같으면 뭐다? 비견. 똑같아. 음양이 다르면 겁재. 음량이 달라졌을 때는 에너지 방향이 다르잖아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음량이 다른 것은 에너지가 내보다 더 세다 안 세다? 훨씬 더 세다. 그래서 비견이 겁재보다는 좀 덜 뺏기지만 어차피 똑같아. 근데 비견은 이제 설명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비견들은 순하잖아. 그래서 내 옆에 내가 지금 뭔가 만두집을 하고 있어요. 만두집을 하는데 옆에 만두집이 또 생겼어. 기분이 좀 나빠. 그런데 나는 이래. 그냥 야랑 좀 잘 지내서 우리가 좀 만두거리를 만들자. 이러면은 서로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게 비견의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겁재가 내 사주에 있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두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저기 생기면 자도 내가 먹고 그래서 겁재의 경우는 힘이 곱하기 3이니까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확 뒤집어 엎는다. 다 내 거 만든다.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고. 사주에 비견급제가 좀 있어야지 에너지가 있다 없다?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 표현이 약간 그렇지만은 막 이런 거 있잖아. 나 너무 괴로워, 나 죽고 싶어. 다는 아닌데 그래가지고 결단을 내린다. 사주 약한 아들 하겠나? 못해요. 자, 나는 의사 선생님이 하고 싶어. 의사 하고 싶어. 내 사주가 힘이 되게 약해. 나는 우울해. 혼자 있으면은 막 마음 이상해져. 이런 애 가겠나? 못해요. 물론 그 상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칼로 배를 찢어 꿰매고 피를 본다. 이거는 사주가 강해야 돼요. 그래서 비견급제로 따진다면 비견급제 있는 사주가 훨씬 더 에너지가 세다 센 것으로. 비견급제 없어도 의사시킬 수도 있어요. 뭐 다른 글자들도 있으면 되니까. 어쨌거나 나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상생할 때 바로 다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책에는 상생, 상급 다 하고 비견급제 막 나오는데 해보니까 할 때 선생님들이 그냥 나를 기준으로 나는 목생화한다. 빠질 때는 식상이다. 내하고 똑같은 글자들은 뭐다? 비견급제다. 나한테는 에너지다. 근데 나는 겁제라고 하는 얘기는 나중에 결과를 만들었을 때 만다. 나도 또 저거 달라고 하니까 재성을 만다. 겁탈한다. 요까지. 됐죠? 자, 그러면 어떤 인간이 열심히 해서 돈 다 벌었어요. 결과가 다 나타났어. 너무 좋아. 그렇다면은 나는
이 결과를 가지고 사람마다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이 돈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데 요까지가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사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여기 이 결과를 가지고 뭔가 좀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표현이 약간 비유가 약간 선생님들 거슬릴 수도 있지만 그냥 재밌게 표현을 하자면 어떤 사장님이 열심히 그래 돈을 많이 벌었어. 제가 이제 많이 생긴 거야. 그래서 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걸 가지고 좀 우리말로 꼬대가 나고 싶어. 밖에 나가서 명함을 한 개 가지고 싶어. 모임을 하고 싶어.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다른 사람들이 날 쳐다봤으면 좋겠어. 이게 뭐냐면은 호생금이. 여기 상당히 들어갑니다. 이게 좋게 될 때는 어떤 거냐면은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나는 돈을 이만큼 벌었어요. 내가 돈이 이만큼 있으면 내가 쓸 수 있는 반경이 우리말로 내 나와바리가 여기에 여기. 내가 돈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이 돈이라는 글자 재성은 내 아래의 것들, 내가 부릴 수 있는 것. 선생님 돈 많으면 내가 부릴 수 있는 게 많잖아. 그래서 나중에 해석할 때 내 밑에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부릴 수 있는 것. 이걸 가지고 체면을 좀 차리고 싶은 거야. 모임 가서 장하고 싶고. 그래서 이거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지. 여기 뭐 그 라이온, 예를 들면 라이온스 무슨 뭐 이렇게 있지. 돈을 모아서 내가 좀 했는데 내 머리에 한 개 씌우고 싶은 거야. 이렇게 왕관을 씌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게 좋게 말을 하면은 나중에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결과를 만들어서 직장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직장에 들어가는 이 직장 있죠. 내 관이죠. 맞지? 내 관이잖아. 이 관 자리는 반드시 뭘 가져오노? 돈을 가져오잖아. 그래서 이 관이라는 글자는 나한테 이 많은 돈으로 멋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세상 밖에 나와서 내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나한테는 억압이 돼요. 금금, 목이 됩니다. 금이 목을 극한다. 자, 금금, 목 되고 이것은 뒤에도 극을 배울 때 다시 배우겠지만 이 금이라는 거 토에서 극으로 넘어가는 요 모습은 선생님 내가 좀 더 발전하는 거고 내가 좀 더 성숙하는 단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생금 해서 좀 더 성숙을 했어요. 자, 내가 계속해서 술 먹으러 갔어요. 나는 열심히 일한다, 돈 벌어서 술을 먹으러 갔어요. 술을 먹으러 갔는데 이 술을 그냥 먹으니까 좀 재미가 없어. 그래서 어디 모임을 갖는 거예요. 모임. 이 모임에 가서 아까 말했던 그 모임에 가서 다 했어요. 그래서 이 모임까지 가니까 내가 괜찮아졌어요. 근데 모임 가서 끊임없이 그냥 술을 안 먹고 모임 가서 그런 사람들 교류하고 좋은데 갑자기 너무 허망했어요. 그래서 술만 먹지 말고 우리 와인만 마시지 말고 와인에 대한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생겼는 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무슨 그런 걸 모임을 만들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전부 다 인문학 공부를 해요. 흘러가는 행태를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소비하는 것을 맞잖아.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요거까지 가서 끊임없이 소비하는 것은 물론 즐거움을 주지만 거기에서 오는 허름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포장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싶었는데 맞지? 단체를 만들었는데 했는데 여기에서도 나는 좀 더 발전하고 싶어서 새롭게 태어나고 싶어서 더 채우고 싶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강의를 듣다가 나중에 인문학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왜 인문학 공부를 하냐면 모든 기운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것이 나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할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인문학 공부를 하잖아. 술을 먹다가 와인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선생님 어느 정도 되면은 내가 새롭게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서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게 되고 우리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 가잖아 학교. 그래서 나중에 이 공부를 자격증 같은 걸로 다 봅니다. 내가 지금은 고등학생인데 대학을 갔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의대를 갔다. 그럼 새로운 자격증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공부하기 전하고
자격증이 생기고하고는 새롭게 태어나지. 자, 내가 엄마한테서 한번 태어나요. 수생목 하는 건 날 도와주는 글자거든요. 엄마한테서 한번 태어나는 건 인생에 한번 태어나는 거고, 끊임없이 자격증 공부하면 새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이 되잖아. 그래서 공부, 자격증, 그 다음에 도장, 부동산 결정하는 것들은 전부 이 금기운에서 다시 수련 넘어가서 나를 다시 생하는 거죠. 요까지 하는 거는 굉장히 1차적인 부분. 이거는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 부분. 이쪽은 내가 에너지를 써서 취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부분은 나를 억압해서 내가 노력이 좀 다른 노력이잖아. 그지? 나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은 여기서. 그래서 요거는 재성, 요거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은 우리가 보통 말하면은 뭐 관운이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관운. 옛날엔 쌤 관이라는 것이 어디 앞에 탁 세워가지고 머리에 탁 이렇게 씌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주 보고 쌤들이 어디 가서 보고 야는 관운이 있다 그래가지고 야를 전부 다 옛날에는 복관시켰지. 그 다음에 공무원 시켰잖아요. 큰 덩어리에서 보면 관운은 그냥 직장입니다. 직장입니다. 근데 이 관이 공적인 것인가 아닌가, 이 관이 자격증을 쓰는 것인가 기술을 쓰는 것인가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지리의 글자들의 형태를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관이 다시 나를 살리는 것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인성, 마지막에 도장 찍는 거, 그 다음에 자격증 따는 거, 공부하는 거.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인성, 그 다음에 뭐냐, 쌤들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부터 시작하면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하겠죠, 그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하고 똑같이 생긴 애들은 뭐다? 비견, 겁재. 내 안에서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거는 식신, 상관. 이게 다시 돈으로 만들어내면은 그것은 재성. 이 재성을 가지고 내가 좀 고단하게 뭐 해보고 싶다, 뭐, 관성. 직장 가는 거잖아요, 직장. 그지? 머리에 뭐 씌우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나를 태어나게 하는 공부를 하는 거. 마지막 결정을 하는 거는 인생. 그래서 상생의 모습을 공부를 하시면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하시면서 뒤에 나오는 육친일때가 조금 얘기 드릴 거거든요. 나랑 똑같은 거, 비견급체, 그 다음에 식신상관, 그 다음에 돈을 벌어서 1차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재성, 돈, 그 다음에 관성, 그 관성이 날 도와주는 거, 인성, 그 다음에 나. 여기까지. 그러면 판이 우리가 비었잖아요. 비어는 판에 금과 수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내가 이걸 극단적으로 갑인의 을택 해버렸기 때문에 요거는 을축이 들어가고 요거는 병인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사주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요 사주 안에서 이제 갑에서 금도 있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오행이 사주에 골고루 들어가 있는 사주도 있고,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8칸밖에 없기 때문에 오행이 골고루 들어가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편중돼서 나쁜 것도 아니고, 골고루 들어가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 어디서 사진이 많은데 막상 또 딴 데서 사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거 잘 보고. 근데 나한테 사진이 그 안에 들어있는 아, 그거는 지장간. 그러니까 사주에는 8글자가 나오죠. 근데 8글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제나. 그거는 이제 3개가 있었다는 건 지장간에 3개를 얘기했을 것이고, 나와 있는 거 1개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막가요. 어떤 사람이 왔어요. 어떤 어제도 수업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왔는데 그 사람의 남편 사주에 자식 글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당신 남편이 자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식은 없겠나?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글자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인데 갑의 남자의 자식은 금기운이거든요. 금근고 남자는 나를 극하는 게 자식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대부분 마지막에 자식 때문에 발목이 잡혀요. 근데 그 사람 사주에 그게 하나도 없어, 금이. 그런데 사가 하게 됐단 말이야. 사는 뭐냐면 우리 삼합으로 사, 유, 축에서 금기운에 묶고 생지거든요. 우리 삼합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 사가
안에 있는 경금이 발동을 할 때 자식이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겠지. 그러면 올해가 사잖아. 뱀이잖아. 그래서 내가 작년에 왔을 때 원래 애기를 분명히 가지거나 낳는다. 걱정하지 말고 이제 막 울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열심히 애기를 가지도록 노력해라 해서 작년에 가져서 원래 낳아서 왔어요. 상한이 있단 말이야. 내 사주에 글자가 없다고 안 하나? 내 사주에 금균이 없으면 사주에 몸 안에 금은 뭐냐면 폐, 장, 뼈, 피부거든. 사주에 없어도 오히려 내 안에 장기는 다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일어날 수 있는 거는 글자에 없다고 아니라는 게 아니고 운에서 올 때 자동이에요. 근데 그 와이프 사주에 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만나서 아기를 만들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네 사주에 편인이 한 개다 했는 거는 드러나는 게 한 개고 지장 어떤 사람은 세 개다 말을 했는데 지장 안에 두 개가 더 있어야겠지. 지장간 안에 있는 글자들은 운이 올 때 작용을 해요. 세게 할 때도 있고 약한 때. 그래서 우리가 그럼 사주가 8개다 정해져 있는데 이것만 보고 말라고 사주를 보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올해 받는 거 내년에 받는 거 똑같은가요? 아니지. 1년마다 운이 다르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래서 궁합이 중요한 거야. 평생 같이 사는 사람이라든지 일하는 사람 궁합이 중요한 게 이 사람 죽는다고 내가 상생이 되느냐. 상극이 되면 조금 걱정이지만 그래도 모든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했는 거는 아까 복습했던 거 조금 보시고 상생 상극 할 때는 나를 기준으로 계속 돌아가잖아. 그렇지? 요것에 육친 아까 말했던 비견급제 하는 게 있죠. 그걸 조금만 더 플러스해서 공부를 해오시면 됩니다. 됐죠? 수고했습니다. 네.